본인들만의 독보적인 브랜드 컨셉을 갖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 수단 등이 필요한데, 물론 대기업이나 이제 큰 업체의 경우에는 브랜딩을 하기까지의 어떤 시간이라던가 자본 또 인력이 투자가 되겠죠. 대부분의 이제 자영업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죠. 네,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광고기획본부 최유진 대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네이버 GFA 실전편 교육 영상에 이어서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이번 편에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브랜딩 없이 바로 구매로 유도하는 광고 집행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브랜딩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 상황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운동화 한 켤레를 구매하기 위해서 수많은 브랜드, 여러 모델들을 비교하게 되겠죠. 이때 A 제품과 B 제품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 제품은 브랜드명은 아디다스고요. 가격은 13만 원대. B 제품은 인지도가 거의 없는 브랜드로 가격은 10만 원대입니다. 이 두 브랜드의 신발을 모두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를 결정해야 된다면 어떤 상품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무래도 이 A 제품 아디다스 브랜드를 선택할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텔레비전 광고로도 굉장히 많이 봤고, 또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모델이 손나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아디다스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로는 편한 운동화, 착용감, 레깅스, 손나은 등등 굉장히 많은데요. 이 A 브랜드는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이 되었고, 거의 무의식 중에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면 브랜딩이 좀 잘 되어 있는 A 제품 아디다스의 신발을 좀 구매하지 않을까요? 이처럼 브랜딩이란 소비자들로부터 하여금 감정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브랜딩이 좀 잘 되어 있는 브랜드에 소비자들은 신뢰감, 또 충성도, 편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고요. 이런 감정들이 구매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B 브랜드가 운동화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제가 지난 3년간 온라인 광고 대행사 마케터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업종의 광고를 다뤄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가구부터 식품업종, 주얼리, 화장품, 중국어 학원, 인테리어 업체, 화재 청소 업체까지 이커머스 업종부터 DB 업종까지 다양하게 광고를 집행했고요. 현재에도 집행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 브랜드도 있었고, 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좀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그런 브랜드들이 사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상품이든 서비스든 간에 저희의 지갑을 열게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이 세 가지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바로 상품, 가격, 브랜드 인지도인데요. 상품과 가격은 사실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죠. 브랜드 인지도 같은 경우에는 꼭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광고주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브랜드가 넘쳐나는 이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만의 브랜딩을 형성해 나갈지인 것 같아요. 우리만의 본인들만의 독보적인 브랜드 컨셉을 갖기 위해서는 뭐 로고부터 해서 브랜드 컬러, 스토리텔링, 회사의 비전이라던가 아니면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매체 수단 등이 필요한데, 물론 대기업이나 이제 큰 업체의 경우에는 브랜딩을 하기까지의 어떤 시간이라던가 자본 또 인력이 투자가 되겠죠. 대부분의 이제 자영업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게 현실이죠. 저는 그런 분들께 좀 브랜딩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바로 구매 전환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광고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좀 여러분께 바로 와닿기 위해서 좀 어떤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업체는 현재 제가 이제 광고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이고요. 현재 네이버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이제 그 스토어 안에서 뭐 곱창, 프로와상, 최근에 이제 좀 유행하는 레몬딜 버터 키트, 곱창 전골까지 좀 다양한 식품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이런 식품마다 좀 생산 일정이라던가 식품군 자체가 워낙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일정에 맞추어서 유동적으로 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 업체에 대한 분석을 해보자면, 다양한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상품은 광고를 굳이 하지 않아도 판매가 잘 되는 상품군도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상품은 뭐 가격도 괜찮고 상품 구성이라던가 이벤트도 괜찮고 상세 페이지도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신경을 쓴 부분인데 판매 실적은 좀 다소 저조한 상품도 있습니다. 또 이 업체가 이제 제가 광고를 담당하기 전에는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매체 한 가지만 단일로 집행 중에 있었고, 또 이제 유입당 비용은 800원에서 1,500원 정도로 그래도 좀 높은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하루 예산
예산이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저희 사이트에 방문시킬 수 있는 유입자는 50에서 60명 정도로 끝이 납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의 장점이 사실 좀 검색을 통해서 우리 업체를 알릴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광고를 지속적으로 상위 노출을 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바이럴 입소문이 나지 않는 이상 신규 고객이나 잠재 고객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업체에 대한 분석으로는요, 네이버 쇼핑 검색 쪽에서도 CTR, 클릭률이 좀 0.3%대로 저조한 편이었고요. 방문자가 하루에 적다 보니까 전환율 측정도 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업체 분석과 시장 분석 관련해서 대표님과 좀 논의 끝에 저희는 업체 브랜드 인지도를 형성하는 그런 단계의 광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예산으로 저희는 우리 상품의 구매욕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소재 개발에 더 많이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최적의 타겟에게 저희 업체 상품 광고를 노출시켜서 구매 전환율을 바로 유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에 좀 목표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광고 집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할 메인 상품 선정하게 되고요. 이때에는 상품 좀 마진율이라던가 현재 달린 후기, 판매 실적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메인 상품 몇 가지를 선정해서 광고에 집중하시는 걸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는 광고 매체를 선정하겠죠. 이제 매체를 선정하셨으면은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광고 구조와 소재 유형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광고할 상품과 좀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광고 구조라던가 소재 유형을 사전에 좀 고려해 주시면은 그때 들어가는 소재를 개발하는 데에도 좀 시간과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네 번째로는 바로 이제 배너, 소재 제작이고요. 제작이 완료가 되었으면 그 소재를 가지고 광고, 캠페인, 그룹, 소재 세팅을 하겠죠. 완료가 되면 광고 라이브를 하게 되는데요. 라이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시켜 나가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런 집행 프로세스에 맞춰서 저희는 어떻게 집행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메인 상품은 포천 이동갈비로 선정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해당 제품의 상세 페이지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신 부분이고, 상품 자체가 경쟁 업체 대비해서 조금 그래도 저렴한 편에 속했고 빠른 배송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기대한 만큼 구매 전환이 좀 많이 발생되지 않은 편에 있었는데요. 이러한 마진율이라던가 지금 현재 판매 실적 상승이 필요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 상품을 광고할 메인 상품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광고할 상품을 선정했으면 광고 매체를 선정해야겠죠. 저희는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로 선정했습니다. 그 이유로 크게 세 가지로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라는 점입니다. 네이버에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가장 큰 이유였고요. 접근성이 이제 매우 높고 이제 대한민국 대표 포털 사이트라는 점이고요. 네이버 포털 배너 광고인 만큼 사실 다른 네트워크 배너 광고 대비해서 좀 CPC 단가가 높은 부분은 있으나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또 매출 향상을 좀 동시에 꾀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매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성과형 광고라는 건데요. 성과형 광고란 노출수랑 이제 클릭당 비용으로 광고비가 과금이 되는 매체 특성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초반에 이제 광고 효율을 테스트해가면서 광고비를 좀 소액부터 유동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와 반대인 광고가 바로 네이버 보장형 배너 광고가 있는데요. 해당 상품은 한 번 집행 시에는 적게는 300만 원에서 많게는 몇천만 원 단위의 좀 고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다양한 소재를 실시간으로 적용하면서 그런 소재 테스트가 조금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유로는 네이버 이미지형 배너 광고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 광고가 모바일 디스플레이 영역에서 차지하는 구조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로 되는 편인데, 이렇게 광고 구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의 이미지나 아니면 전달하고자 하는 문구를 좀 적극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고기 상품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군침을 도게 할 만한 그런 이미지 소재를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네이버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내에서도 여러 구조가 있는데요. 저희가 집중해볼 구조는 이 메인과 서브 구조이고요. 소재 타입으로는 이미지 배너로 선정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소재 제작 단계인데요. 한두 가지 소재로 광고를 집행해보겠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타겟별로 맞는 소구점을 계속 발굴해서 짧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할 수 있는 그런 카피를 필수적으로 계속해서 발굴
공유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제작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상품을 구매할 만한 오디언스, 상황, 또 가격, 우리 업체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정도를 좀 키워드로 나열을 해보는 편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볼 수 있어요. 오디언스는 10대부터 50대 남녀가 있겠고요. 또 이제 고기를 먹을 만한 상황을 좀 상상을 해보자면은 집에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친구들과 모여서 파티 음식으로도 할 수 있겠고, 또 이제 캠핑 가서 구워 먹을 수 있고, 친구들을 이제 집으로 초대하는 집들이, 이렇게 좀 오디언스와 상황과 상품 가격, 프로모션, 상품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좀 다양하게 조합해서 카피를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소구점들을 이어서 만든 소재 예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재는 포천까지 갈 수 없어서 집에서 구웠어. 12시 이전 주문 시 당일 출고 문구를 넣어봤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시국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서 좀 집에서 먹는 포천 이동갈비, 이런 식으로 문구를 넣어봤고요. 두 번째 소재 같은 경우에는 캠핑 계획이 있는 타겟들을 목표로 제작을 해보았고요. 포천 맛집 이동 숯불갈비인데 캠핑 갈 때 숯불에 구워 드세요. 아래 샵으로 700g, 가격, 구이용이라는 샵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타겟으로는 모녀나 모자 지간에 좀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그런 문구로 제작을 해보았고요. 네 번째는 요즘 SNS에서 종종 보이는 문구를 배너 소재에 반영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그런 키워드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소재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이렇게 광고 소재 제작이 완료가 되었으면 광고 세팅 단계에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집중할 계제는 네이버 메인과 서브 지면 구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성별은 남녀, 연령대도 화면은 전 연령대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집행을 하실 때에는 좀 소재별로 10대에만 노출되는 그룹, 또 20대에만 노출되는 그룹,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광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상세 타겟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네이버가 로그인 기반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관심사 타겟이 쌓여 있어요. 네이버 배너 광고 자체에. 그래서 저희가 광고할 상품에 맞추어서 타겟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광고 성과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동갈비를 광고를 할 거기 때문에 관심사로 식품, 요리, 쿠킹, 할인 정보를 넣었고요. 네이버에서 육류나 계란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그런 타겟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구매 의도 타겟은 육류, 계란으로 선택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세팅하고 며칠 동안 라이브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광고 집행 2일차 데이터입니다. 첫째 날 한 개의 그룹에 전 6가지 정도의 소재를 집어넣었고요. 소재 A/B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그룹에서는 소재 선택 방식에 있어서 저는 성과가 가장 소재에 좀 더 많은 노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성과 가중을 선택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소재 1이라는 소재가 정말 독보적인 노출수와 클릭수 0.74%라는 높은 CTR을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 소재는 지금 다른 소재와 비교했을 때 거의 한 2~3배 이상의 좀 광고 성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그룹 안에서도 소재를 좀 다양하게 등록을 해서 광고를 게재하면은 그 안에서 분명히 노출이 잘 터지는 광고 소재가 있을 수 있고, 광고 CPC를 이제 아무리 높여도 광고가 노출이 미흡한 소재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제 소재별로 입찰가라던가 아니면 타겟 소재를 좀 교체하시면서 CTR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발굴하시는 최적화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광고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구매 전환이 발생이 될 텐데요. 이 내용은 저희가 다음 강의 때 어떤 소재에서 가장 성과가 높았는지, 어떻게 그룹을 설정했을 때 그룹의 성과가 가장 좋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광고를 통해서 아무리 저희 사이트에 유입을 많이 시켜도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상세 페이지에서 제품 설명을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광고로 떨어지는 랜딩 페이지인 상세 페이지에서 페이지 소개라던가 미흡하면은 바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반면에 상세 페이지가 굉장히 좋으면은 한번 유입해서 구매 전환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상세 페이지에도 꼭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은 더 높은 전환율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광고를 집행하셨으면은 성과를 보기 위해서 저는 최소 1개월은 꾸준히 집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저희가 광고 최적화가 되기까지 짧게는 1~2주, 또 길게는 1개월까지 잡고 광고를 집행을 하게 돼요. 초반부터 광고 비용 대비 전환 매출액이 좀 저조하다, 기대한 만큼
만큼 뭐 로아스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광고 성과가 아예 없다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저희가 이 광고를 통해서 자사명 조회수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사이트에 유입이 얼마나 많이 되었는지, 광고를 통해서 저희 사이트에 들어온 사람들의 체류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좀 종합적으로 분석하셔서 광고를 집행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꾸준한 소재 발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광고든 소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과가 높은 소재라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새로운 광고 소재를 발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랜딩 없이 구매 전환을 가져가실 수 있는 광고 집행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